네, 설 연휴 직전 이뤄진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중징계 결정이 또 갈등의 불씨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. 장동혁 대표는 연휴 기간에 한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국은 아동 인권과 관련된 그렇죠. 문제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면 뭐 저를 비판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저와 반대되는 뭐 의견을 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판장을 돌린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당원권 정지 1년 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. 저는 이것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.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 뒤에 숨어서 나의 서울 공천권을 강탈했다. 비열한 결정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친한계로 묶이거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는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아동 인권 관련 문제다.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최수영 평론가님, 아동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어떻게 들으셨나요? 저는 뭐 윤리위가 지극히 윤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봐요. 그러니까 4건이 올라간 거거든요. 김건희,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비방글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을 동원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,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단식 중에 폄훼했다는 것. 근데 그거는 다 무혐의가 아니고 경고라든지, 그 다음에 주의 촉구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이건 우리가 판단 유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배 의원이 징계받은 거는 그 당시 이제 페북을 통해서 일반인과 말을 주고받을 때 그 아동 사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. 근데 그게 며칠 동안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배 의원은 아동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낸 사람이라는 것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스스로 했던 입법 행위와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뿐더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지극히 윤리적인 또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잖아요. 그래서 다른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윤리가 유보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것을 이제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 뒤에 숨어서 마치 조종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전부 다 만무당한 일이고 이건 아동 인권에 관한 문제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할 것 없고 그것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게 장동혁 대표 입장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가 정무적 판단을 유보하고 지극히 그 윤리적 사안에 대한 그 자신들의 윤리의 기준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. 이 문제는 아마 이 선에서 정리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선에서 정리가 될 걸로 보인다.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연휴가 끝나면은 제 생각에는 당내에서 또 배현진 의원 중징계를 놓고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락이 될까요? 일단락이 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사실 이 갈등이 더 폭발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의 당 내홍이 지금 불거진 것이고 이건 아마 연휴 이후에는 특히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력한 또 항의라든지 또 성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. 특히 배현진 의원이 징계를 받고 했던 기자회견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우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었거든요. 네. 특히 그렇다라고 하고 또 이 징계 자체를 숙청이다라고 명명을 했던 것을 보면 사실상 이 윤리위의 징계 자체를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.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명분은 들고는 있지만 결국은 친한계에 대한 숙청이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당의 갈등이나 내용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지도부의 체제에 있어서 또 지방선거 모두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요소로는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지금 뭐 개파 갈등이 연휴 기간에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내일부터 다시 좀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. 각자 행보를 좀 지켜보면은 세를 결집을 하고 본인의 힘을 키우고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. 친한계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된 상태긴 합니다만 당원 가입을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돌아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.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기로 했고 또 지도부의 어떤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있잖아요. 출마를 하더라도 사퇴하는 것을 막아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식으로 자리를 채워서 지도부의 자동 해산을 막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조홍천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? 네. 지도부 자동 해산 차단하는 거 저게 좀 눈길이 가던데요. 저거를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좀 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정청래 대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
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죠. 민주당에서도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 중에 예. 뭐 경기도지사 나간다, 서울시장 나간다 하면서 세 분인가 아마 사퇴를 했죠. 예, 민주당에서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한 분도 사퇴하시고 뭐 5명이 사퇴를 하면은 정청래 체제는 무너진다. 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. 기억나실 겁니다. 그때 한창 얘기가 나왔었죠. 네. 그렇지. 그래서 과연 그러면 몇 명이 3명은 픽스고 5명까지 최고위원이 그만둘 건가 말 건가가 잠시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. 아마 당원 당규는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.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걸 알았다면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 그것도 모르고 가슴 졸였다. 지금 굉장히 좀 아쉬워할 그런 거 아닌가.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예. 참 신박하다. 예. 지금 민주당이랑 뭐 극한 대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권을 권력은 진 쪽에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당원 당규를 그냥 바꿔요. 네. 마치 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법을 바꾸듯이 아주 나쁜 것만 배웠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지방선거보다는 보궐선거 출마가 좀 유력하다라는 게 친한계의 관측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. 수도권은 뭐 인천이랑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가 있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시장 후보가 될 경우에 생기는 보궐선거 지역, 또 부산, 북합 이런 것들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됩니다. 김진욱 특보님, 무소속으로 어떻게든 나오긴 해야 되는데요. 한동훈 전 대표 결국 어떤 선택지를 고를 걸로 예상하시나요? 가장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, 안 나오는 겁니다. 안 나오는 거. 네, 안 나오는 것도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고 그 무소속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안 나올 것 같지는 않다. 무조건 출마할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관측이다고 보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어느 지역도 하나라도 마땅한 지역은 사실 없어요. 그런데 지금 굳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간다면 본인이 출전했을 때 어부지리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을 곳, 뭐 이런 곳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대구 또는 부산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냐?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, 예. 그럼 대구에서 그 출마했을 때 3자로 어차피 뭐 국민의힘은 출마를 당연히 할 거니까요.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인가? 지금 과연 그 정도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체급을 키워놓고 본인에 대한 어떤 이 관심도 또는 이 지지를 그만큼 대구 지역이라는 보수 아성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정확하게 출마를 어디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이 경쟁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